네, 그럼 바로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3,526명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에 질본 발표 때보다 376명이 늘어난 건데 어제 사실 2,000명이 넘어서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또 1,000명이 넘어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전수조사, 검체조사 결과가 좀 속속 나온다, 이 영향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2월 23일 날 이루어졌던 검사가 5,792명을 대상으로 9,495건을 검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10,000건이 넘지 않았었는데요. 2월 24일부터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사이에 5,792명에 대한 검사가 14,921명으로 거의 3배 가깝게 늘었고요. 예. 검사 건수도 23,03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2월 28일 날은 16,601명을 대상으로 25,538건이 이루어져서요. 지금까지 그 의료기관하고 검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가 10만 7,892명을 대상으로 대략 한 16만 8천 건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중복급 검사를 고려를 하더라도 거의 지금 10만 명 이상, 12만 명 이상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중에 거의 한 7, 80% 정도가 지난 10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검사 건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고 이 검사가 대부분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폭발적인 확진자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검체 채취 결과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무증상자에 대한 채취 결과도 속속들이 발표가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급증하는 이 추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급증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천지 교도 내에 그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위험 요소에 노출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틀 전에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천지 신도들 내에 유증상자에 대한 양성률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거의 뭐 70%, 80% 이상의 그런 그렇죠. 양성률을 보여주었기 예. 때문에 저희의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증상을 보여주면서 검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첫 번째 노출됐던 이 사람들이 유증상자가 어느 정도 지속돼서 나오느냐에 따라 양성률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이 풀이 조금 한풀 꾹 꺾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천지 내에서의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감소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한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국내 코로나 18번째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80대 남성이었는데 뇌경색,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던 중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압병동에서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17번째, 17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70대 노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저질환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가 실제 기저질환에 좀 어느 정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기저질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72,314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었는데요. 예. 이 결과를 보면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자의 비율이 거의 다른 정상적인 기저질환이 없는 군에 비해서 거의 뭐 한 서너 배 이상 높은 걸로 저희가 그때 보고가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연령에 따른 차이도 저희가 보통 한 40대나 50대 정도까지는 사망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 이후 연령에서부터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70대가 되면은 거의 70대 환자의 대략 한 8%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 80세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14.8%, 그러니까 15%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질환과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도는 굉장히 좀 심각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군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기저질환 중에서 네. 유독 더 좀 취약한 그런 기저질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저질환들 중에서 몇 가지 나왔던 게 이제 당뇨가 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신장 질환하고 간 질환, 예.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것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저 질환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된 자료나
해석에 따르면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찾아봤더니 흡연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저질환, 연령, 그다음에 어떤 본인의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구에서 숨진 여성 그 신천지가 아니라서 조사 대상에서 좀 밀려나기도 했고, 그리고 고열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 의심에서 좀 더 일정 부분 좀 미뤄져서 또 뒤늦게 좀 안타깝게 숨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기에 지금 우리 방역이나 이런 검사 체계에서의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해당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은 받으셨었던 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병실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기다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게 첫 번째 이제 병상 문제 하나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증도에 대한 평가 문제가 하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을 저희가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중증도 판정이 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복지부하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쪽, 그다음에 중앙임상위원회 쪽에서는 그 5가지, 그러니까 호흡수라든가 체온, 맥박, 혈압, 그다음에 환자의 의식 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호흡, 체온, 맥박, 혈압, 그리고 환자의 의식 수준. 네네. 예.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을 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왔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분들도 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 양쪽에 폐렴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꽤 그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그 환자의 상태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이라든가 기저질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입원 여부나 중증 치료 여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늘부터 전체 환자를 한 80% 정도의 이제 그 경증 환자군, 그다음에 20%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 군, 그리고 또 20% 정도 입원이 필요한 군에서도 5% 정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군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입원을 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상을 확보해서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중앙임상위원회가 좀 앞 시간에 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원 지원 상황실을 만들어서 권역간의 병상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80%는 경증이고 잘 쉽게 낫는다고 알고 예. 있지만, 나머지 20% 중에 5% 정도는 지금 중증으로 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고난도의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얼추 잡아도 저희가 아마 거의 대구 경북 지역 합치면 3,000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정도 중에 그 5%로 가면 150명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 150명에 대한 중증 치료를 할 만한 지금 여력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증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전국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제대로만 해주어도 예.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이송하는 그 수단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실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이송의 제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객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송할 때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송하는 분들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복잡한 그러한 이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송을 받는 의료기관에서도
지금 이송을 받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다 3차 의료기관이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송하고 병실까지 움직이는 도중에 다른 환자들에게 절대 노출되지 말아야 되고 또 전파의 가능성도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증 환자 치료가 일단은 사망자를 줄이는 데서 가장 중요하겠지만 경증 환자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증 환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자가격리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자가격리 대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은 신천지 신도들이신데 이 신천지 신도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교단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단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실제로 현재 신촌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신촌지 신도들 중에서도 상당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경증의 환자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좀 시설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입원시킬 생각으로 입원시키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구에서 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4일의 자가격리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조건들이 전부 다 만족이 돼서 식사를 하고 이렇더라도 14일 동안 혼자 있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도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즉 입원시킬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분들을 수용할 만한 또는 입원할 만한 곳이 만들어진다면은 반드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진 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또 지금도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80% 정도에 해당되는 경증 환자는 대부분 아마 젊은 사람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잘 나았었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는 하겠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또 중증 감염으로 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다행히 그래도 그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경증일 거기 때문에 의료진의 숫자나 의료 자원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부가 신천지 차원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을 제출받아서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속속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권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아는 의료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미약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31번 환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의료진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계속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번 정도 거부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코로나 3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이 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한 달의 시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나야 그래야 행정적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 교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세계 안에서 그 통용되는 규칙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는 합니다. 그 신천지 차원에서 제출한 명단과 자체 입수한 명단 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실효성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신천지 교단의 문제로 이제 명단을 다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출한 명단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게
경기도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 있었던 신도의 명단이라든가 일반인의 명단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국 최연소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아기의 엄마도 확진 판정을 받은 예.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경북 경산에서 예. 이제 확인이 된 아이고요. 코로나19로 확진된 최연소 이제 아이입니다. 예. 아기 엄마이 같은 경우에는 의성에 있는 그 시댁에서 산후조리 중에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신천지 교도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그 걱정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신생아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분명히 어른하고는 좀 다른 질병 코스를 밟아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 7만 2천 명에 대한 데이터에서도 환자들의 연령을 보시면은 10세 미만이 전체 환자의 1%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 10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감염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그 이런 환자들에 대한 검사가 그 검사 자원의 한계 문제 때문에 중증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증도가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증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논문상에서 지금까지 보고되었던 내용에 보면은 11명 정도의 1세 미만의 아이에 대한 그 코로나19 경과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11명이 전부 다 큰 이상 없이 회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예.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11개월 된 아기 확진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45일이라는 건 네. 정말 굉장히 어린 상황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어린 게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었습니까? 해외에서 1개월 미만 사례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아이도 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치료를 해 나가는 겁니까?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료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치료는 저희가 이제 대증적인 치료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즉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대부분 폐렴 증상이 가장 심한 증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고농도의 산소를 주고 숨을 쉬기 편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염증이 심한 경우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쓴다던가 이런 식의 저희가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이 아기가이다 보니까 또 약을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분명히 주의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소아 감염을 하시는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잘 치료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3천 명 가량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무섭게 퍼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64개국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봤을 때는 분명히 세계 대유행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첫 번째로 메르스 때는 감염이 되고 나서 초반부에는 바이러스가 주로 배출되지 않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증상이 나빠지는 병원 입원 시기에서 주로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전형적인 의료 관련 감염, 즉 병원 내 내 감염. 맞습니다. 예. 병원 내 감염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질환은 감염이 되고 나면은 증상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 그중에서도 타액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면 타액 1mm에 대략 한 10의 6승계 이상의 바이러스가 나올 정도거든요. 즉 예. 100만 개 정도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예. 그 정도의 바이러스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비말을 통한 전파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신천지 내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한 것도 사실 이런 영향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성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회에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들은 이렇게 해서 퍼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주로 보고되는 국가들은 보면은 진단에 대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예. 진단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저개발국 국가들은 거의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굉장히 드물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환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진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다. 네, 국내의 경우에서는 그렇고 예.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서는 감염이 없는 게 아니라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국가들에 만약에 이런 코로나19가 전파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주요 전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일부 특정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중국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태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나이지리아 쪽에서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마 두 번째로 발생한 감염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분이 이탈리아 내에서 감염된 게 나이지리아 가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들 간의 환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코로나19라는 감염질환은 세계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환자를 찾아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한 진단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진단 역량 확충이 빨랐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검사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시행했던 검사는 아마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서 시행된 검사 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는 많이 검사를 했고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다른 국가들은 검사를 거의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퍼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진단 역량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치료약제와 백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치료약제도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딱 이 약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고 다 이제 뭐 임상시험 중인 것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임상시험 중인 약제가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있는데요. 예. 렘데시비르하고 그다음에 아비간이라고 부르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임상시험을 저희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은 사실은 기다려봐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백신의 문제가 걸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백신을 개발하기 아주 어려운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국가들에서 지금 백신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빨리 시행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 있게 빨리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치료약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진단을 통해서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게끔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리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수칙들을 지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 착용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정부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매일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인당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우체국에서 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네. 부분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좀 마스크를 좀 사람들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마 도움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5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5천만에 대한 마스크 개수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의 제도를 통해서 재택근무 활성화라던가 또는 근무 시간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이 밀집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 예. 기회를. 그래서 이동을 많이 제한시켜 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정도의 숫자의 마스크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양의 마스크가 공급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좀 수월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